투자 수점 말말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의 발언 속에 투자 전략이 좀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조어진 탁기원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요 인사의 말은 무엇일지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가장 또 궁금하신 대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3% 반등하면서 5만 1,000원까지는 되찾았는데 어제 4만 전자가 된 바가 있습니다. 11일 이후 지속적으로 장중 50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죠. 예, 네, 그렇습니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사실 예. 뭐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좀 이렇게 크게 반등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62% 차지하는 이제 DS 부분, 반도체 부분이 사실은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부가 고가에 팔 수 있는 HBM3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에 뒤졌고 또 뭐 마이크론도 뒤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삼성전자가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왜 SK하이닉스에 뒤졌다고 보는 것이냐? SK하이닉스에 뒤진 거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기준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외국인도 계속 파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어서 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엔비디아에 못하는데 어디 완판하고 있냐? HBM을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도 삼성전자 HBM을 가져가고 있고 엔비디아에서도 고가의 뭐 H백이나 B백에는 납품을 못하고 있지만 저가의 엔비디아도 중저가의 그 칩이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HBM은 삼성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의 H백이나 B백에 필요한 HBM을 삼성 납품을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실은 시장 전망이 어둡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HBM4를 갖고 이제 한번 뒤집어 엎겠다라고 이제 그런 구상을 이제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제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고가의 HBM은 어려운데 중저가 워낙 이제 볼륨이 크다 보니까요. 뭐 PC도 있고 뭐 모바일도 있고 그다음에 AI 서버 말고도 일반 서버가 있거든요. 기존의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중저가형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범용 디램, 레가시 디램이라 말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랑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의 창신 반도체, YMTC 이런 반도체 중국 기업들이 13나노 이하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 주요 장비를 반입 못하고 있지만 없는 장비를 갖고 사실 수익성이 안 나는데 계속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위쪽에 못 올라오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계속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것이고 어제 급기야 이제 그 5만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면에 삼성전자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게 과거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2022년부터 작년 이제 그 1월 상반기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차트 비교입니다. 윗줄에 이제 그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SK하이닉스고 위에 이제 그 파랗게 표시된 게 삼성전자인데 같이 내려갔죠. 같이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삼성전자 작년 1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두 기업이 이제 주가 상승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작년 영업이익 지표로는 작년 3분기까지 SK하이닉스가 얼마의 영업 손실을 받느냐 8조 원의 영업 손실을 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미 시장에서나 그 애널리스트는 범용 디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성형 A가 열리고 엔비디아 칩이 사이되고 엔비디아 칩에 유일하게 SK하이닉스 HBM3만 공급되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먼저 반등하기 시작을 했고 주가 상승률도 그 작년 기준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사실 여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가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할 거라는 이제 전망과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를 갖고 여름까지 매수를 했다가 기대가 9월부터 꺾이니까 못 파나 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이 차트를 좀 유념해 보시다가 이따가 제가 추후로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또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삼성전자의 PBR이라고 해서 그 주당 순자산 가치죠.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건데 어쨌든 이게 0.8배까지 항상 이제 최근 들어서 1배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를 밑도는 부분이어가지고 안 좋은 거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반발 매수는 일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근거로 이걸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예. 그 PBR 1보다 낮은 건 일단은 뭐 잘못 평가됐다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굳이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삼성그룹 말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룹은 현대차 그룹인데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HBM에서 잘못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수율이 여전히 20%. 그러니까 파운드리 수율 20%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든 갤럭시 이제 엑시노스 칩을 갤럭시 24에 납품을 했어요. 뭐 최상단은 아니도 그대로 그러면 납품을 했는데 25 내년에 출시한 25에 납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파운드리 수율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모바일 사업부를 갖다 모바일 사업부가 2분기 기준, 3분기 기준으로 한 2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모바일 사업부가 이제 갤럭시 폴드라는 야 접어서 펼치니까 너무 좋다. 이게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애플도 위협을 하면서 자리매김을 잘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샤오미가 2번 접는 폰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니 우리가 하드웨어만큼은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했는데 샤오미가 먼저 2배 접는 폰을 내놨으니까 그 부분도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가 타격을 받았고 중저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구가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샤오미가 1등, 오포가 2등, 삼성도 내려왔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중국 시장은 뭐 이미 발붙일 수가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DS 부분 안 좋고 그 모바일 사업부, MX 사업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PBR 1.0보다는 낮으니까 이거보다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과연 타당성 있느냐.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있냐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현대차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대차는 5등 기업이었다가 4등이었다가 3등이었다가 지금 어떤 추정으로는 이제 24년 기준으로 해서는 2등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을 제치고 이게 떠오르는 기업이죠. 현대차가. 근데 현대차 주가가 PBR이 얼마냐? 0.6이 안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0.9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저가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사실 현대차를 갖다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현대차는 올라가는 기업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팽창하는 기업입니다.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죠. 삼성전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기업이 0.9를 갖다가 받고 있는데 올라가는 기업이 0.5, 0.6인데 이걸 비교해 본다면 삼성전자 0.9가 저점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는 희박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판단의 근거가 좀 필요하네요. 예, 예. 네, 현대차는 이제 미래 성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주요 메모리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있는데 이 각 사의 주요 정책에 따라도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감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주요 공급 차원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차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아까 그 내리막길 했던 차트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네. 메모리 3사가 그러니까 D램 메모리 3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등 회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9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95%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적절하게 이제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은 옛날 같은 치킨 게임 없을 것이라는 게 한 몇 년 전부터 시각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의외로 전 세계에서 수요가 많아가지고 엄청난 매출과 주가 폭등이 났는데 코로나 끝나니까 역설적으로 메모리 3사가 생산하는 만큼의 수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사가 모두 감산을 했어야 됐고 삼성전자 마지막까지 버티다 감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산과 여부의 그 엄청난 영업이익 손실을 6개월 먼저 선반영하니까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흘러내린 월봉 차트,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흘러내린 이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정 이상 공급이 과잉을 하면은 감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초두에 이제 읽어드린 DB금융투자가 내놓은 분석이 DB금융투자뿐만 아니라 몇몇 금융투자가 기관들 동일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D램이 반등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메모리 3사가 감산을 갖다가 적자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 추가의 어떤 하락을 그 반도체 가격 하락을 막을 것이다라는 게 지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얼마를 생각하고 있냐? 35조에서 저는 한 40조 후반까지 봅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4분기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20일 날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엔비디아 실적 20일 발표하고 내년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H100, B100 이런 시리즈들이 그 당연히 이제 그 젠슨 왕의 말대로 그것이 이제 잘 팔린다면은 SK하이닉스의 주가랑 매출도 더불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잡으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내년에 40조, 45조 후반도 갈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 SK하이닉스는 HBM3를 갖고 엄청난 캐시카우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역대로 삼성전자가 일으킨 30년 동안 역사를 보면은 메모리 기업은 언제 치킨 게임 벌어질 때마다 삼성전자는 단 한 번도 감산을 하지 않았어요. 감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디램 가격을 계속 후려쳤어요. 후려치면서 후발주자를 도태시켰던 거예요. 도태시키고 다시 시장이 사이클 올라오면 삼성전자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삼성전자의 지난 30년간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삼성전자도 저는 감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처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숨통을 튈 수가 있었죠. 무슨 말씀이냐? DB금융투자의 전망대로 삼성전자부터 3사가 만약에 긴축 경영을 해서 감산 체제를 유지한다 그러면 별 문제 없겠지만 SK하이닉스가 과거에 당한 것도 있고 사실 이번 절호의 기회다. 이번에 확실하게 증산을 해서 삼성전자의 마이크론의 후발주자가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막아버리겠다라고 전략을 취해버리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SK하이닉스의 경영 전략과 맞물려 있고 HBM3를 갖다 납품하냐 못하냐 이런 문제가 이미 넘어왔다. 중국의 반도체가 얼마만큼 성장하며 SK하이닉스가 감산의 기조에 동조할 것이냐 아니면 난 모르겠고 우리는 계속 공장을 잘 돌릴 거야. 이렇게 내버리면 삼성전자, 삼원전자 내려간 건 기정사실이고 그 이상도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끝물을 출하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SK하이닉스의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예.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사의 발언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은 뭐 신이 났습니다. 예, 우리는 뭐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예. 그 트럼프 당선에서 한 시사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각보다 대선 결과가 빨리 나왔어요. 보통 뭐 불복을 한 해 만에 해가지고 뭐 길게는 한 달까지도 그렇게 봤었는데 생각했어요. 사실 당일날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거는 사실은 뭐 대다수의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들이 잘못 짚었다. 완전히 압승을 했으니까요. 잘못 짚었다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어제 새벽에 결과가 나왔지만 하원까지 예상한 대로 공화당이 과반을 갖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백악관 상원은 이미 결정이 났고 하원이 마지막으로 어저께 새벽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관을 싹쓸이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하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입안화될 공산이 높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LG엔솔을 비롯한 2차전 주주가 폭락한 이유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여름부터 내가 당선이 된다면 다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허용하겠다. 이 얘기를 두 차례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왜 미련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오늘 추가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트럼프가 실제로 집권이 시작하는 날부터 IRA를 폐지하겠다. 이거 당연한 수순이에요. 이게 굳이 보도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우리나라 2000주가 주가가 떨어졌는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IRA를 줄인 건 당연하고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지가 뭐냐면 관세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를 갖다가 본국에 공장 유치하려고 보조금을 줍니다. 칩스 액트, 칩스 그 반도체 과학법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야 10센트도 아깝다. 왜 굳이 이렇게 하냐? 관세를 때리면 알아서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 텐데 이런 기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심지어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공장이 미국에 중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도 갑자기 관세가 날라오면 원래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줄 알았는데 관세를 때리면은 갑자기 캐시플로가 안 지어집니다. 네. 오늘 오늘 테슬라가 6%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IRA를 뒤집게 되면은 그 친환경 크레딧으로 벌어들인 돈이 짭짤했는데 한 40% 됐습니다. 그 영업이익에. 그런데 그게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심지어 트럼프 머스크가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사실은 트럼프의 정책을 우리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버티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 이유를 좀 살펴봤고요. 또 삼성전자와 또 미국의 그 트럼프의 정책에서도 비롯되고 있다라는 점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대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투자수정 말말말 함께했고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